유후. 반갑습니다. 차트에게 쭌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선하지 않습니까? 인사말을 좀 바꿔봤는데. 죄송합니다. 아, 제가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태풍, 미탁? 네, 미탁. 진짜 태풍 그만 좀 왔으면 좋겠는데, 올해, 태풍이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오늘 새벽인가요? 좀 오늘이가 내일인가? 하여튼 뭐 좀 조심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조용히 좀 지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태풍이 와서 제가 지금 정신이 없네요.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한다고 해놓고서 말이 길어졌죠. 제가 스크립트를 좀 짜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하는 스타일이라서 뭔가 짜놓으면 되게 부자연스러울 것 같고 제가 녹화를 만든 걸 잘 듣지 않는 편인데 들어보니까 말도 되게 더듬고 동영상이 지금 한 50개 정도 올라간 것 같은데 아직도 많이 더듬습니다. 그래도 저는 스크립트보다는 자연스러움을 좀 추구하는 사람이고 싶어서 말을 좀 더듬더라도 이해 좀 해주시고요.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걸 할 거죠. 빠밤. 자, 세력이란 사부입니다. 사부. 자, 정거점, 전저점. 자,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도 잘 몰라요. 정말 모를까요?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정도 수준이면 어느 정도 알고 있지는 않을까요? 뭐 세력, 뭐 정확히 얘기하면 제가 세력을 만나본 적은 없겠죠. 자, 근데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만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거의 맞아 떨어질걸요. 자, 그리고 그런 식으로 좀 차트를 좀 바라보셔야 이해하기가 좀 편합니다. 뭐 굳이 우리가 뭐 매도 세력, 매수 세력을 알 필요는 없지만 접근하기 위한 거죠. 차트를 읽기 위해서 접근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건데. 자, 간만에 이거 전에 한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잘 모르겠어요. 자, 기억은 안 나는데. 자, 오랜만에 제가 캔들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캔들이 있죠. 윗꼬리가 있는 캔들이에요. 그 윗꼬리죠. 이제 몸통. 여기는 몸통이고. 음봉을 해볼게요. 자, 색깔 여지껏 칠했던 건 거의 음봉이었죠. 근데 아래 꼬리가 거의 없어요. 그 얘기는 음봉이니까 시가가 여기고, 그쵸? 여기 뭐 당연히 여기는 이제 뭐죠? 고가. 고가가 되죠. 고가가 되고 여기는 뭐? 시가. 시가가 되고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종가하고 네, 저가가 같은 경우죠. 가격이 같다 이겁니다. 그쵸? 이런 캔들이 아무 데서나 나온다 해서 다 똑같은 특징을 갖는 것은 아닌데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언젠가 한번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전고점, 전저점에 대해서 얘기가 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얘기가 달라진다. 그러면 말로 좀 썰을 풀어보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종가하고 저가 같은 경우가 좀 특별한 경우라는 거죠. 물론 캔들에 이런 거 말고 되게 많아요. 그죠? 뭐 예를 들면 똑같은 음봉이라 할지라도 이런 애도 있단 말이죠. 음봉. 얘는요. 시가 고가가 같아요. 그쵸? 이거죠? 시가 고가가 같고 얘도 종가 저가가 같아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이런 경우 거의 뭐 찾기 힘든데 이거는 양봉이든 음봉이든 양봉은 뭐 똑같은데 이렇게 표현하겠죠? 대신에 시가가 여기서 시작하죠. 시가 저가가 같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고가 종가가 같아요. 뭐 이런 경우인데 보통 이런 캔들의 양봉 음봉들은 어떠냐면 기본적으로 힘이 없어요. 힘이 얘네들은 태생 자체가 힘이 없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애들이 아무리 큰다 한들 그 다음에 이런 양봉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음봉이 나오는 것도 지극히 정상이고 얘는 음봉이라 할지라도 그 다음에 양봉이 나오는 것도 지극히 정상이란 말이에요. 정상.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캔들이 뭐가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이거는 단편적인 캔들만 놓고 봤을 때 정말 힘이 없는 거고 이제는 흐름 뭐 상승세냐 하락세냐 또는 뭐 파동은 어떤 파동을 만들어내느냐
그 파동에 숨겨진 캔들군은 어떠냐에 따라 얘기가 저는 달라지긴 하는데 해석하는 데서는 거의 별로 의미가 없더라. 뭐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거하고 좀 비교가 되는 윗꼬리가 있는 음봉인데 종가하고 저가가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전저점을 만났을 때 얘는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보통 이 윗꼬리 음봉은 제가 이제 언젠가 만들어놨던 동영상을 보셨으면 매도신으로서의 윗꼬리 음봉, 그쵸? 이게 꼭 성공만을 하진 않죠. 뭐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뭐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을 그려놨었는데, 얘네들이 특징이 이렇다는 거죠. 하락세에서 하락을 쭉 하고 있어요. 하락을 쭉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몇 가지로 나눠지는데, 자, 이 캔들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자리에서 나왔어요. 가령, 뭐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전저점이 이만큼 아래 떨어진 거죠. 이런 애들은 여전히 어떠냐면, 좀 하락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전저점 좀, 비교적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게 전저점입니다. 여기도 이제 제가 긋는 건 이제 전저점인데, 여기 전저점, 그 다음에 여기도 전저점. 자, 전저점 이래요. 자, 근데 이번에는 비교적 많이 떨어졌다기보다 여기는 지금 비교적 좀 떨어진 상황인 거죠. 근데 이번에는 어떠냐면 거의 닿거나 닿았어요. 닿거나 아니면 몸통으로 돌파하거나 몸통 돌파를 했죠. 그 다음에 돌파를 했는데 조금 더 내려왔거나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이면 지금 색깔을 칠해야죠. 음봉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면 얘네들은 어떠냐면 조금 내려가는 것 같아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니까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런 거 이제 예를 들어서 전저점에 좀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이게 첫 번째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거의 붙었거나 돌파를 한 경우, 세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세 번째는 이게 전저점이에요. 똑같이 전저점. 전저점인데 돌파를 했는데 얼마큼?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돌파를 했어.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 그런 자리에서 이렇게 캔들이 출현하는 거죠. 이런 위치에서. 이런 위치에서 출현한 이 윗꼬리 음봉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얘는 두 가지로 바뀔 거예요. 바뀌는 어떻게 바뀌냐면 좀 내렸다가 상승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고. 이런 애는 좀 보통 어때요? 상승을 한다기보다 내렸다가 올린 쪽에다 다시 내려가는 경우, 사실 이 기준도 이게 얘 만약에 3-1 얘를 만약에 3-2라고 하면 3-2가 좀 더 유력해요. 그러니까 흐름으로 가는 방향이 올리는 쪽에다 다시 재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여기 왜 이렇게 거의 두 가지로 갈라지냐면, 여기서 구성하는 캔들군이 뭐냐에 따라 되게 달라져서 그래요. 여기는 이제 거의 일자로 쭉 내려온다는 가정이죠. 여기도 거의 쭉 일자로 내려오는 과정이고, 다 내려오는 과정이긴 한데, 내려와서도 여전히 좀 깊게 돌파한 상태에서 출현을 했다라고 하면, 살짝 내리는 척 했다가, 올리는 척에다 다시 재하락한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게 3-2가 좀 더 좋은 하락을 하기 위해서 힘이 좀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거고, 확률이 좀 높다라는 거고, 그 말은 좀 더 재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뭐 6대4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당연히 4죠. 여기가 6이고. 그러면 4 정도는 올라올 수도 있다라는 건데, 이것도 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이 전저점 앞에 다가왔을 때 또 어떻게 움직이느냐, 여기서 구성되는 캔들군이 뭐냐에 따라서 올라가다 보합처럼 만들다가 이게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 똑같이 거의 비슷한 파동인데 이 상태에서 또 이러면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는 3-2처럼 가는 가능성이 높지만, 여기 구성하는 게 어떠냐에 따라서 만약 오른다 하더라도
오를 수도 있고, 이런 모양, 어떤, 여기도 이게 이제 보합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다시 재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쵸? 그러니까, 전저점 위치에 따라, 전고점 위치에 따라, 사실 이거는 개념은 거의 똑같은데, 어쨌든 개념은 어떠냐면, 전저점을, 앞두고 있는 게, 좀 거리가 먼 경우죠. 1번은 거리가 먼 경우고요. 2번은 거의 전저점에 부딪혀 있는 경우, 돌파를 살짝 했거나, 몸통으로 돌파를 했거나, 돌파를 하고 조금 차이가 별로 없는 경우는 하락을 하는 척 했다가도 재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전저점을 비교적 많이 깊게 돌파한 경우는 바로 올라오기가 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락을 했다가 다시 재하락을 했다가 여기서도 여러 가지 큰 흐름이 필요하고, 예, 그런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다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고, 만약 올라온다고 하면, 근데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급등처럼 여기 또 뭐 그럴 가능성이 좀 있는데, 급등점을 하더라도 이 정고점을 앞두고가 아니라 이 정고점 근방에서 이런 파동 만나고 다시 또 재하락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런 데서 괜히 어설프게 뭐 돌파 매매 이런 거 했다가는 큰 거 다쳐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뭐 매수하겠다, 매도하겠다 이런 부분을 건너뛰어야 되죠. 왜? 불리한 구간이니까. 일단 전저점은 이래요. 전고점도 비슷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짧게 한다고 했으니까 전저점 개념만 잡아가고, 다음 시간에 전고점 개념도 한번 잡아 드릴까요? 사실은 뭐 반대로 생각하셔도 충분히 가능하긴 한데, 잡아 드리죠. 할 때 하시죠. 좀 짧게, 아주 짧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거는 아랫꼬리 윗꼬리 음봉 같은 경우인 거고, 자, 이게 근데 또 매도세 얘기가 좀 달라서, 자, 이거는 아랫꼬리 양봉입니다. 아랫꼬리 양봉인데,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꼬리가 거의 없는 경우. 그러면 양봉이니까 여기가 시가죠. 그러면서 여기는 어떻게 돼요? 종가이면서 고가 되는 거죠. 종가이면서 고가가 거의 같은 경우에요. 만약에 있다 그러시면 꼬리만 살짝. 윗꼬리 운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없다가 맞는데 있으면 살짝, 거의 뭐 잘 모를 정도로.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죠? 저가가 됩니다. 저가가 돼요. 정고점을, 자, 1번은 정고점을 상당히 멀리 둔 아랫골 양봉. 뭐 이런 경우는 어떠냐면, 얘는 상승을 하려다가도 상승 못하고 재하락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정고점을 앞뒀다, 이게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정말 중요한 정고점, 정저점들은 웬만하면 중요하죠. 더구나 이게 중파동으로 만들었구나, 아니면 최고점으로 만들었던 정고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아랫꼬리 양봉이 매수세 입장에서 본다고 치면 이 정고점을 돌파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저점에서 뭐가 아랫꼬리 양봉으로 나왔다는 건 힘이 굉장히 좋을 수 있는데, 정고점을 앞두고 나온 아랫꼬리 양봉 같은 경우는 힘이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역으로 매도 신호로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거 아랫꼬리 양봉편 한번 보셔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차트도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멀리 나와 있으면, 그러니까 정고점하고 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특히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떠냐면, 두 번째는 조금 이제 달라요. 반반일 수 있는데, 정고점을 거의 붙었거나 몸통으로 돌파를 하거나 또는 거의 몸통으로 벌써 돌파하고 이제 꼬리로 이렇게 돌파하는 경우죠. 이런 애들은 어떠냐면 사실은 좀 반반이에요. 여기서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근데 사실은 바로 올라간다기보다는 살짝 떨어졌다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얘가 1번, 얘가 2번이라고 하면 2번이 가능성이 좀 높죠. 근데 이것도 조심해야 될 게, 2번도 사실은 갈라져요. 어떻게? 올라가는 척 했다가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올리는 척 했다가 다시 떨어지죠.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몸통으로 돌파, 이거
뭐 이거 세 개가 지금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1번이거나 2번처럼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지금 정고점이죠. 정고점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3번은 어떠냐면, 그러고 보니까는 이제 아까 윗꼬리 음봉으로 얘기했을 때 하고는 좀 사뭇 많이 다르네요. 저는 뭐 제가 이제 뭐 꾸며내는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자, 일단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해서 이제 충분히 상승을 하다가, 아래 꼬리 양봉이 나왔어요. 이런 경우는 아랫강으로 양봉 특성상 원래는 이렇게 보통은 올라갔다 내려야 되고 올렸다 내려야 되는데 얘도 살짝은 내릴 수는 있어요. 내려도 재상승할 가능성이 높죠. 이미 여기서의 정고점에서의 세력들은 같이 매수로 갈아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미 이만큼 올라왔을 때 아랫꼬리 양봉, 이제는 힘을 좀 더 써보겠다는 아랫꼬리 양봉이기 때문에 좀 많이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적 돌파를 많이 했다라는 가정에서 나온 거예요. 좀 강하게 올라서 나왔을 때는 바로 올릴 수도 있고 바로 당연히 올릴 수도 있지만 좀 더 자연스러운 모습은 살짝 조정만 주고, 이거 많이 주면 안 됩니다. 요 조정 많이 주면 안 되고 다시 재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재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높아요. 이 전제점에서 아랫꼬리 양봉이 나온 거하고 또 개념이 다르죠. 돌파를 하기 전, 그쵸? 정고점을 앞두고 좀 돌파하기, 어떤 그런 길이가 먼 경우, 거의 가까운 경우, 그 다음에 상당히 깊게 돌파하고 나왔을 때의 출현에 따른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정고점, 전저점에 따라서 이게 지금 당연히 지극히 뭐 윗꼬리 음봉, 아랫꼬리 양봉만 두 개만 갖고 말씀드리니까 이렇지, 사실은 제가 아직 캔들 말씀 안 드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도지는 어떻고, 도지 얘기도 아직 안 했죠. 양봉팽이, 음봉팽이도 얘기도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캔들을 먼저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저번에 어떤 분이 캔들에 대해서 조금 먼저 해주시면 안 되겠냐, 뭐 이런 제가 요청을 받았으니까 캔들을 갑자기 건든 거지. 지금 캔들을 먼저 건들게 되면 이 흐름이 있는 게 좀 힘들어져요. 저는 이제 처음에 공부를 할 때는 제가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하면서도 많이 느낀 게, 보였던 게 캔들이다 보니까 맨땅에 헤딩을 많이 했는데, 물론 그 덕분에 뭐 어떤 파동 흐름을 읽는 게 좀 나아졌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나름 어떤 여러분들을 좀 가르쳐 드려보고 보니까 캔들만 하기에는 너무 좀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 전반적인 어떤 정고점, 전저점 개념도 잘 모르면서 캔들만을 쫓아가는 건 좀 힘들고,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제 시나리오 매매법은, 자, 시나리오 매매법은 사실은 별거 없어요. 자, 상승을 하다가 뭐 어떤 파동 만들고 내리는 척했다 다시 올리는 척했다, 이런 어떤 파동을 만들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정고점 있고 지정고점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전저점을 뭐 쭉 건들고, 여기서 또 뭐 갱신했다고 할게요. 갱신을 건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들고, 그것도 무리라서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쭉 해서 올렸다. 만약에 이런 그림이라 하면 큰 흐름이 어떤 대파동이나 이런, 자, 그렇죠? 큰 흐름이 뭐 이런 대파동이나, 그렇죠? 아니면 중간에 뭐 이런 중파동이나, 또는 뭐 이런 데나 소파동이나, 여기까지 뭐 소파동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개념들을 안 다음에 내가 아주 큰 흐름은 이 정고점을 돌파한다는 걸 알았으면 어디서 매수를 하는 게 나한테 유리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 놓고 봤을 때 유리한 구간을 따지면 이전까지의 이 흐름들은 저기 매수나 이런 데 매수가 가능해질 건데, 이 그림상에서 또 추가적으로 매수한다면 이런 데는 이런 데도 매수가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여기는 당연 돌파, 그 다음에 여기 더 올청산, 이렇게 갈 수 있는 건데, 뭐 다른 말로 하면 1차 목표가, 그 다음 또는 2차 목표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럼 이제 큰 흐름을 봤을 때 이러한 뭐 대파동, 중파동, 그 숨어있는 뭐 대파동, 중파동 같은 애 나오고, 소파동이나 이런 데서 실질적으로 매수, 첫 번째 매수, 또 적극적으로 두 번째 매수해서 1차에서 청산하고 2차에서 청산하고, 사실은 뭐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리고 뭐 이런 상승 타임 놓치는 걸 확인했으니까 일단 하락 조정을 줘야 되는 게 정상이고, 이런 걸 알았으면
큰 흐름을 알았기 때문에 이 과거의 어떤 흐름을 안 다음에 이후의 흐름은 이렇게 급히 올라오는 것도 지극히 정상이다라고 시나리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타이밍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왜 이런 흐름을 일단 잠깐 내렸다 다시 올려야 되는 게 지극히 정상이고, 이런 것들은 여기에 대해 숨어있는 어떤 그 캔들론이 그런 거고, 이런 것들을 안 다음에 여기서 이전 흐름들은 뭐냐면 이해 흐름들을 유추하기 위한 흐름들이란 말이에요. 이랬을 때 내가 매수를 하면 손절 당하더라도 어떻게 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런 어떤 뭐가 나와야 되냐면 대응이 나와야 되잖아요. 대응. 그런 대응이 나왔을 때 쉬워지는 거죠, 차트는. 그러면 급히 올라가는 것도 지극히 정상이구나.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서 여기서 반절 털고, 혹시 모르니까 여기서 다 나오면 다 털어버려서 수익을 내야지, 이렇게 분할 정산을 할 수 있는 생각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흐름을 읽기 위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고, 뭐 이런 데는 여기가 보합을 많이 해서 여기는 읽기에는 불리한 구간이고, 그래도 대파동으로 봤을 때는 몇 번째에서 올리는 게 지극히 정상이고, 그러니까 제가 대파동을 그려도 하나, 둘 하고 두 번째 깨는 자리에서 뭐 이런 자리에 뭐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세 번째로 올라가는 자리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는 게 맞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대파동만 봤다 손 치더라도, 제가 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지 막 그리는 것 같아도.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매수를 했어. 그러면 손절 잡잖아요. 그죠? 이런 자리는 무너지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세 번째 파동을 만드는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나는 이 자리나 이 자리에 매수를 해서 지금 그 다음 시내는 급등을 하더라도 지금 그게 정상이기 때문에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를 가져가서 청산을 해야지라는 시나리오가 나왔는데 그게 틀려먹었네?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손절을 당한 자리에서 같이 예약 매도를 갈아타가지고 건드려봐라. 그러면 넌 앞으로 강하게 내려야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게까지 시나리오가, 두 번째 시나리오가 나와서 내가 매도를 하면 여기에서 임박한 손절분은 이거 이상 찾아온단 말이죠. 이거 이상 찾아오고 또 플러스 뭐가 되면 알파가 되는 거예요. 왜 그걸 모르시냐 이거죠. 근데 이게 두 번째 시나리오야. 근데 만약에 이것마저 틀려 먹었어. 나는 내가 매도를 했는데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가령 매도를 했는데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이러고 있네. 다른 얘기하면 보합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매수해서 손절 당하고 매도를 했더니 다시 올라가서 또 손절 당해. 왜? 매도를 들어갔을 때 손절 당해 잡고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차트 당분간 보시면 안 돼요. 보통은 길게 손절 당해봐야 두 번 내지 세 번이면, 매매는 이 차트는 벌어야 된단 말이야. 한동안 이게 이틀이 될 수도 있고 몇 시간 될 수도 있고 길으면 일주일이 될 수도 있는데 왜 여기 목돈을 겁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른 차트들, 이쁜 차트들 많아요.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구간을 이해를 하고 타이밍 놓친 거 확인하고, 하다못해 이런 데에서 무슨 올리겠다는 캔들 같은 거 신호만 나오면 오케이. 왜? 파동도 두 번 크게 대파동을 만들어서 세 번째 파동에 해당되는 상황이었겠다. 파동 타이밍 놓친 것도 확인했겠다. 신호까지 나왔다. 매수 안 할래? 안 할 수 없잖아요. 차트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저점을 돌파하고 어디에서 나왔냐, 깊게 돌파했느냐, 이런 데서 나왔냐에 따라 돌파하기, 이 전저점을 앞두고서 돌파 직전에 나왔냐에 따라 얘기 달라지고, 여기도 이렇게 1차에 되어서 청산을 기다렸더니 이러지 못하고 또 이러고 있더라. 이렇게 길어진다는 얘기는 이거 잘못됐을 가능성이 높고, 재수없으면 내려갔다 올려야 되는 게 정상이지만 내려갔다 올려야 되는 게 정상인데 올리지 못했을 때는 재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데서 일단 빠져나오고, 재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 다시 매도해서 수익도 내보자, 이럴 수 있거든요. 시나리오가 얼마든지 올라간다고 치더라도 그렇지 못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런 것들을 배우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고점 전저점을 앞뒀을 때, 돌파를 했을 때, 또 깊게 돌파했을 때는 어떻게 움직이더라 라는 걸 그냥 맛배기로 보여드리는 거고, 차트에서 얼마든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자꾸 이게 길어질 것 같으니까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하여튼 태풍은 좀 빨리 좀 꺼져줬으면 좋겠네요. 올해는 이제 태풍이 그만 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음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매매하시는 모든 분들이 잔고가 빵빵해지는 그날까지 이 영상은 계속 쭉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